안녕하세요. 켈리쌤입니다. 자, 오늘 비대면 세 번째 수업인데 저희가 그동안 두 작품을 올려드렸는데요. 혼자서 영상 보고 따라 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신지 모르겠네요. 혹시라도 이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카톡에 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 시간은 저희가 심화 과정에서 이제 배우셨던 내용을 총 정리를 좀 한번 해볼까 하는데 제 요약상 한번 훑어보시고 글씨 쓰시거나 작품 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를 하셔야 될 거는 교재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는 붓펜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또 따로 써놓은 그 자료를 보시고 글씨 따라서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면지 충분하게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으면은 내용 살펴보고 그리고 글씨 연습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 먼저 보시면 자, 선연습을 저희가 했었고요. 선연습을 통해서 단어 들어갔고 단어에서 단문, 단문 쓰기 시작해서 장문 1, 2, 3번을 연습을 하시면서 작품을 저희가 했었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설명을 또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선연습을 할 때에는 저희 선연습이 몇 개가 있었죠?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여기에서 시작해서 마무리, 두 번째는 여기에서 시작해서 날려주기. 그래서 요거는 흘림이 좀 많이 쓰이고 요거는 좀 정자에 많이 쓰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속도감이 좀 있다 보면은 요 B선으로 우리가 글씨를 좀 많이 썼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이제 단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단어는 지금 읽어보시면은 개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단어에서 느껴지는 이미지 연출. 기본체의 포인트와 기본체를 벗어난 창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기본체의 포인트라는 것은 저희가 기본체는 사선 쓰기로 규칙을 좀 지켰었잖아요. 그래서 봄을 한번 써볼게요. 규칙적으로. 사선 쓰기. 이렇게 했었고, 크기는 1대 1대 1의 비율로 글씨를 썼어요. 1대 1대 1의 비율은 뭐냐? 처음 나오는 자음, 모음, 받침의 비율을 비슷하게 맞춰라 라고 처음에 규칙을 그렇게 잡아놨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중에 기본체의 포인트, 개성 있게 쓰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 개 중에 한 개를 포인트로 잡으시면 되죠. 그래서 처음에 포인트를 우리가 잡았을 때에는 길이에다가 포인트를 좀 많이 줬죠. 모음의 길이를 줬고 요거는 받침에다가 길이로 이제 포인트를 좀 잡았어요. 그러면 이번에 별을 가지고 글씨를 한번 해볼까요? 별. 우리는 규칙에 의해서 별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썼고 1대 1대 1의 비율을 지켜봤어요. 근데 여기에 포인트를 좀 넣고 싶다. 길이로 포인트를 살려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꽃을 가지고 한번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선쓰기 1대 1대 1의 비율. 길이로 포인트 한번 줘봤어요. 그래서 여기는 1번에 해당이 되겠죠? 기본체의 포인트. 기본체의 포인트. 길이로 포인트를 줬고 크기나 두께, 기울기 이런 것들에 의해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기본체를 벗어난 창작은 뭐냐? 요것도 제가 요걸 비교를 하면서 글씨를 써드렸지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기본체를 벗어난 창작 요걸 가지고 창작을 한번 해볼게요. 1번, 2번, 3번이 있는데 1번 봄을 가지고 한번 창작을 해볼게요. 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보세요. 자, 요거는 기울기에 의해서 제가 변화를 한번 줘봤고요. 그리고 이제 요것은 봄의 이미지를 좀 생각하면서 글씨를 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은, 요거는, 구도로 한번 보시면 위에가 크고 밑에가 좀 작죠. 이렇게 해서 역삼각형의 구도에 의해서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창작이라는 것이 자기가 느끼는 대로 글씨를 쓰기 때문에 쓰는 사람마다 굉장히 좀 차이가 굉장히 크겠죠. 그리고 별을 가지고
기본체를 벗어난 창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별은 그냥 제 마음대로 글씨를 그냥 한번 써볼게요. 별이기 때문에 그냥 별을 좀 한번 그려봤고, 요거는 별을 따기 위해서 이렇게 사다리를 놓고 지금 요 리을을 사다리를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별을 사다리 놓고 딴다 라는 느낌으로 좀 별의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3번 가지고 또 한번 해볼게요. 3번은 기울기에 의한 느낌으로 꽃을 창작을 하셔도 되고, 꽃도 지금 보면은 해가 어디에 떴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지금 바라보는 위치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는 꽃을 이렇게 표현을 해봤다 라고 하면 기본체를 벗어난 창작의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문을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단문도 제가 예시를 1번 모든 날이 좋았다, 2번 꽃이 진 뒤에야 봄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단문, 장단문 두 개를 제가 예시로 지금 적어놨는데, 이것도 한번 2번에 맞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규칙성과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1번은 지금 보면은 기본체를 중심으로 해서 포인트를 만들었고, 2번은 규칙성과 포인트가 복합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모든 날이 좋았다를 가지고 한번 써볼게요. 규칙성. 우리는 규칙을 사선으로 쓰기로 했었죠. 자, 이것은 규칙에 의한 글씨를 제가 썼어요. 근데 여기에 포인트가 들어가야 된다. 지금 단어에도 포인트를 지금 넣었었잖아요. 지금 단문에도 마찬가지로 규칙성에 의한 포인트가 하나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날이 좋았다를 저는 강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도 보면은 작고 크고인데, 크기에도 지금 보면은 굵기에 강약이 있으면 좀 더 좋아요. 그래서 굵게 시작해서 가늘게, 여기 지금 얘가 길게 나왔기 때문에 얘는 좀 더 길게 쓰시거나 아니면 얘보다 좀 짧게 쓰시거나, 이렇게 해서 균형을 좀 지켜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규칙성도 있고 포인트도 있죠. 그래서 단문에는 이런 것들을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문의 복합성이 좀 중점이 되고요. 장문을 이제 써봐야 되는데, 장문 쓰기 전에 한 개가 더 있었죠. 우리 꽃이 진 뒤에야 봄인 줄 알았습니다. 규칙에 의해서 한번 써볼게요. 글씨가 좀 길기 때문에 아래로 좀 내렸어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면은 구도라는 게 또 보이죠. 그래서 얘는 가로, 얘는 어떻게 보면은 두 줄 가로형이 될 수도 있지만 덩어리형이 또 될 수도 있어요. 꽃이 진 뒤에야 봄인 줄. 규칙에 의해서 사선 쓰기로 글씨를 좀 이렇게 썼어요. 근데 여기에 포인트를 좀 살리고 싶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줄 건지를 먼저 생각하고 글씨를 쓰시면 되는데, 단어에 포인트를 줄 수도 있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렸지만 위치에다가도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문장이 좀 길어질 때에는 위치에 포인트를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앞에 포인트가 들어가게 되면 밑줄이나 뒤에 쓰이는 그 이어지는 글씨들이 있죠. 그 글씨들이 위치가 잡기가 조금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앞에 크기로 포인트를 주거나 아니면 뒤에 포인트를 주거나 한번 써보겠습니다. 저는 좀 앞쪽에다가 포인트를 주고 글씨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작은 글씨는 좀 무심하게 좀 더 속도감 있게 글씨를 써주시면 되죠. 앞에다가 포인트를 주기로 했으니까 여기 앞쪽에 크게 포인트를 한번 줘볼 건데, 지금 밑에다가 글씨를 쓰실 때에는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앞에도 공간이 있고 뒤에도 공간이 있어요. 앞에 당겨서 글씨를 쓰셔도 되고 이 뒷부분부터 글씨를 쓰셔도 되는데, 저 뒷부분에 글씨를 써서 이쪽으로 좀 더 내려볼게요.
봄인 줄까지 같이 만들어서 알았습니다. 이렇게 글씨를 쓰셔도 되고 더 작게 해서 이것처럼 알았습니다를 쓰셔도 되는데 저는 이쪽 공간이 남기 때문에 알자를 한번 크게 써볼게요. 저 앞에다가 지금 포인트 주기로 했었잖아요. 이 리을들은 마지막에 빈 자리가 있을 때 메꿔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끌어당기면은 이 공간이 조금 어느 정도는 메꿔지죠. 그래서 이 리을은 마지막 선택을 해서 전체적인 균형을 잡는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요거는 가로 구도, 얘도 지금 다 가로 구도고 요거는 덩어리 구도로 좀 보이죠? 그래서 문장이 좀 만들어질 때에는 구도가 어떠냐 이런 것들도 좀 좌우가 돼요. 그래서 문장이 좀 늘어날 때에는 가로인지 세로인지 덩어리 구도인지 뭐 이런 것들 확인해서 글씨를 쓰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장문이 들어가야 하는데 장문은 제가 뒤에 거 정리를 좀 하고 맨 마지막에 장문 한번 보여드릴 텐데 장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 한 편을 좀 골라봤어요. 제목은 꽃 그 순간인데 3연시거든요. 이렇게 해서 꽃을 큰 제목 그리고 작은 글씨로 해서 장문 쓰는데 어떻게 또 이런 구도가 형성이 되는지 그것들도 한번 참고하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지금 보고 계신 내용을 제가 교재에서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단어 쓰기랑 단문 쓰기 있는데 위에 있는 이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글씨는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단문 연결해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단어를 쓰실 때 주의사항들은 1번 규칙, 2번 역입, 그 다음에 글씨를 쓰실 때 그 압력이 있어요. 필압의 강약, 그 다음에 포인트 어디에 주어가지고 글씨를 쓸 건지, 그 다음에 균형이나 구도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단어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꽃노래부터 한번 써볼게요. 규칙에 의해서 글씨는 사선 쓰기를 지켜주시면 될 것 같네요. 당신, 자, 햇살, 사선 모아서 여기서 다시 포인트 리을은 한 번에 흘려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빛 숫자 3 써주시고 여기에서 역입 들어가서 방향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포인트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멋진 날 쓰겠습니다. 이렇게 모아서 여기서 포인트. 지금 역입이 거진 들어가 있어요. 쓰는 거 한번 보시면은 역입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지금 여기 행복, 사랑이 있는데 이거 규칙에서 글씨 썼지만 여기 지금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포인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기억에 포인트 주었습니다. 자, 사랑도 사랑 모음에 저는 포인트를 한 번 더 주어서 글씨를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단문도 한번 보시면 규칙에 의한 거, 역입에 의한 거, 필압의 강약, 그리고 속도감이 있는데 문장이 이제 길어지면서 약간 속도감 있게 글씨를 쓰셔야 되는데 속도감이 좀 붙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기는 선들이 있어요. 이런 선들 좀 더 자연스러워질 수 있도록 자신감 갖고 글씨 연습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문장이 길어질수록 정렬을 어떻게 맞출 거냐 기준 우리는 가운데로 맞추기로 했었죠. 그래서 가운데 정렬을 맞춰서 글씨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문 들어가 볼게요. 가을 그리고 겨울 겨울이 커진 걸 보니 여기가 포인트인가 보네요.
리을은 쭉 강약 조절해주면서 눌러 쓰는 거. 약간 붓을 들어서 쭉 끌어당겼죠. 자, 꽃보다 당신. 지금 보면은 꽃하고 당신의 포인트가 되어 있네요. 크기로. 꽃. 가운데 정렬 맞추기로 했으니까 이 빈자리 보다 살짝 띄워서 당신을 좀 눌러서 굵기랑 크기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자,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자, 연결이 되면은 이렇게 글씨가 나올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때는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죠. 자, 여기는 사랑의 포인트를 주어서 합니다. 이런 애들 좀 작게 써줬어요. 좀 얘는 크게 한번 써볼까요? 가운데 정렬 맞추니까 좀 더 위로 올려서 얘를 또 길게 뺄 수도 있겠죠. 자, 행복합니다. 사랑이랑 마찬가지로 얘는 행복의 포인트를 주고요. 크기로 단어에 주었죠. 여기 빈자리에 얘는 이렇게 한번 빼볼게요. 이렇게 해서 각각의 포인트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봄날은 간다. 지금 봄날이 크기가 크고 간다도 약간 균형이 좀 앞뒤로 균형을 좀 준 것 같은데 저는 봄날을 한번 더 키워볼게요. 기본체에 의해서 약간의 변형을 살짝 주었죠. 받침에. 자, 이렇게는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이렇게는 제가 지금 살짝 변형을 해봤습니다. 봄날을 좀 더 키워볼까요? 기울게 좀 바뀌었죠? 강, 야, 중 가서 이렇게 쓰실 수도 있답니다. 자, 아름다운 꽃놀이. 여기도 꽃놀이가 강조가 됐죠. 꽃, 포인트,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서 단문도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날마다 좋은 날 한번 써볼게요. 교재에 보면 날마다 좋은 날 문구가 이 5개가 나오는데 전부 느낌이 조금씩은 다 다르죠. 좋은 날에 포인트를 적고 좋은 날 중에서도 리을의 포인트를 좀 많이 중점적으로 두었어요. 그래서 연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내용임에도 느낌들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요 3개는 연습용으로 되어 있고 요 2개는 작품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도마 만들 때 좋은 날 해봤고 요건 스트 액자 할 때 또 좋은 날을 한번 써봤거든요. 이렇게 해서 형태가 이제 어떠냐에 따라서 글씨의 느낌도 많이 달라진다. 이건 우리가 작품을 해봤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연습도 하고 작품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쪽부터 글씨를 한번 써볼 텐데 비교 한번 해보시죠. 자, 날마다 좋은 날 한번 써볼게요. 지금 5개 다 좋은 날에 포인트가 되어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날마다는 아주 가볍게 좋은 날 쓰는데 이 중에서도 날짜를 크게 강조를 했다. 숫자 2. 니은을 쓰는데 얘는 이렇게 띄어서 썼어요. 한 번에 이어서 쓰면 좀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얘는 그때그때 느낌에 따라서 띄어쓰기도 하고 붙여쓰기도 하고 한 번에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을은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가운데 정렬 맞췄죠? 지금 요 수트에 쓰인 그 글씨는 앞줄 정렬로 좀 맞췄어요. 2줄로 글씨를 썼는데 요 모양에 따라서 앞으로 좀 끌어당겨서 글씨를 썼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앞에 맞췄죠?
조은 한번 보면은 얘네들이 왼쪽으로 조금 기울어져 있어요. 그리고 끝날 때에는 반대 방향으로 가운데 정렬 맞추고 왼쪽에서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느낌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리을은 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는데 이 모양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갔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써볼게요. 날짜를 크게 강조. 그래서 여기 앞에서 이렇게 힘을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차이점들 좀 보시고. 자, 이제 세 번째 날마다 좋은 날. 이거는 처음에는 3자에 리을을 썼고요. 여기 잎들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자, 요거하고 처음 시작 같은데 얘는 앞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얘는 뒤에서 시작을 했다. 그래서 리을의 느낌이 좀 다르다. 앞에서 시작한 거, 뒤에서 끌어당겨준 거, 이런 모양들 차이 잘 비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왼쪽에 누워서 이런 식으로 끝났다. 이 느낌. 자, 이제 다음 장 한번 또 써보도록 할게요. 이건 좀 오른쪽에 몰아서 글씨를 썼거든요. 세로줄 맞추기. 당기면서 위로 올려주면 자연스러운 선이 생길 수 있다. 이쪽으로 갔으니까 빈 공간에 이응 써주고 이렇게 정렬 맞춰주시면 되죠. 여기서 느껴지는 거 보시나요? 강. 여기 한 바퀴 돌면서 강하게 눌렀다 살짝 빼고 다시 한번 눌러주고 빼고 눌러주고 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런 느낌 잘 잡으셔서 연습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있는 거 한번 써볼게요. 왼쪽으로 많이 누웠죠? 얘는 동그라미를 좀 크게 잡아봤어요. 쭉 길게 빼주시면 되겠죠. 글씨가 지금 비교를 해드렸는데 왼쪽으로 다 이렇게 누워서 시작을 하죠. 근데 세로형은 반듯하게 시작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미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세우느냐 눕히느냐 이런 것들은 그 이미지 연출에 맞게끔 해주시면 돼요. 근데 나는 좀 반듯하게 세워주고 싶다. 그러면 반듯한 느낌으로 방향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 느낌과 이 느낌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런 이미지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느낌으로 연출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장문을 위해서 제가 시 한 편을 준비를 했어요. 제목은 꽃 그 순간. 내용은 하늘의 벅찬 숨결 그대로 땅이 받아 홀로 된 꽃대공도 꽃씨를 받아둔다. 순간은 모두 꽃이다. 내 남루도 그렇다. 자, 이런 내용의 시인데요. 제가 조금 감정 없이 읽었죠? 네. 그래도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켈리로 아름답게 이제 연출을 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어떤 소재를 가지고 글씨를 쓸 건가 그런 거에 따라서 느낌도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이에 그냥 연습을 하시는 거랑 또 이제 만약에 이 내용을 가지고 나는 커튼을 좀 만들고 싶다 그럴 때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좀 느낌들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내용을 그냥 연습만 할 게 아니라
액자를 만들 건지 아니면 커튼을 만들 건지 아니면 티셔츠에다가 글을 옮길 건지에 따라서 뭐 글씨 모양이 같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느낌들은 살짝씩 달라진다는 거 알고 계시고, 그러고서 작품을 꼭 하실 때에는 어디에 쓰일 건지 뭐 이런 걸 생각하고 글씨 쓰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가로로 놓고 일단 글씨만 가지고 그림 없이 작품을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 한번 쓸 텐데 저는 제목을 크게 쓰고 내용을 좀 작게 쓸 거예요. 또 내용이 커지면서 사인글에 제목이 작게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생각해 놓으시고, 만약에 저는 이제 그 제목을 크게 썼다면 한번 요거 따라서 연습하실 때 내용을 좀 크게 쓰고 그리고 제목을 좀 작게 쓰시고 하는 것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꽃 그 순간 그리고 나머지 밑에 글씨를 좀 넣어 볼게요. 이렇게 들어갈 때에는 이런 타이틀이 좀 더 개성 있게 글씨가 들어가 주는 게 좀 더 시선 집중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의미 전달이 되기 때문에 개성 있게 강조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늘의 벅찬 숨결 그대로 땅의 바다. 얘는 좀 가늘게 쓰면 좋겠는데 이 붓에도 한계가 있어요. 홀로 된 꽃대공도 꽃씨를 받아둔다. 살짝 띄우고 다 쓴 다음에 마무리할게요. 순간은 모두 꽃이다. 이 중에서도 여기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해 볼게요. 이 중에서 이 부분이 살짝 강조가 됐죠. 맞춰주고 내 남루도 그렇다. 지금 여기 중에서 이쪽을 포인트로 두고 내 남루도 맨 마지막 줄은 좀 작게 써볼게요. 그리고 끝나는 이 시점에 도장 하나 찍으시면 되겠죠. 쉼표 하나 집어넣고, 자, 이렇게 해서 남는 부분에 사인글 하나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 사인은 얘보다는 좀 더 작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붓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가 안 갔기 때문에 아직 2021년이에요. 12월
겨울. 한 해가 너무 빨리 지나갔네요. J 쓰시고, 저 여기에다가 아까 도장 찍기로 했었잖아요. 이쯤에 도장 찍어서 자,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1년 마무리 잘 하시고, 그리고 3차 백신 접종도 완료하시고, 내년에는 꼭 얼굴 보고 수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 모두들 고생 많으셨어요. 내년에 뵐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